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전체 대납 의혹 3,300만 원 가운데 2,10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심 판결일 뿐입니다.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나머지 5건과 1,200만 원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히 유죄가 몇 건이냐, 벌금이 얼마냐에 있진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의 핵심 해명은 사실상 3문장이었거든요. 1. 내가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2.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 3. 후원자가 자기 판단으로 알아서 돈을 냈다. 재판부는 왜 이 3가지 해명을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과 시간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세훈 시장의 계좌에 현금 2,100만 원이 직접 들어왔다는 사건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 활동 비용, 즉 선거를 위한 비용, 여론조사 비용을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냈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지출해야 될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정치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 조사 비용은 정치 자금에 해당하고 김한정 씨가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한 행위는 오 시장에 대한 정치 자금이다. 그러니까 돈을 오 시장한테 직접 준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정치 자금 기부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구조는 간단해요. 의뢰한 사람, 실무를 조율한 사람, 그리고 계산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오세훈, 강철원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공모해서 그 정치자금을 받은 걸로 인정했습니다. 직접적인 계약서나 비용을 대신 내달라는 녹취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죄가 인정됐을까요? 재판부는 말 한마디만 본 게 아니라 연락과 조사, 결과 보고, 항의와 입금, 그런 것들이 이어진 전체 시간표를 봤어요.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연락을 했고 21년 1월 20일 명태균으로부터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을 오세훈 측이 들었다고 해요. 재판부는 당시에 오세훈 시장한테 3가지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첫째,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둘째,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접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셋째, 명태균이란 인물을 그냥 믿어도 되나?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1월 22일 다시 연락을 주고받은 바로 그날 첫 번째 비공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1월 23일에는 명태균이 오 시장을 직접 만나서 이 조사 결과랑 선거 전략을 설명을 했다고 판단을 했고, 이튿날인 1월 25일 두 번째 조사가 또 실행이 됐습니다. 명태균은 설문지랑 결과표를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보냈고 27일에는 다시 오 시장을 만나서 조사 내용을 설명했다고 해요. 29일에 세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고 강철원 전 부시장이 표본수,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2월 1일 드디어 김한정 씨가 명태균에게 1천만 원을 입금합니다. 재판부가 본 건 바로 이 연쇄인데요. 먼저 오세훈이 연락을 했어요. 조사 내용도 보고받았어요. 그리고 후원자의 돈이 입금됐어요. 돈을 대신 내달라는 문장이 녹취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앞뒤에 이어진 모든 행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해명보다 시간표, 즉 행동을 본 것이죠. 김한정 씨 측은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어요. 1월 30일에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이 싸우는 걸 보고 명태균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내가 별도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근데 재판부는 이 주장이 시간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봤어요. 김한정 씨는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제주도 별장에 있었대요. 증거로 확인된 거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김한정이 직접 받기 시작한 건 2월 17일 이후였고 명태균을 김한정이 처음 만난 건 2월 21일이었대요. 근데 돈은 훨씬 앞선 2월 1일에 냈거든요. 정리를 해보죠. 아직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한테 친분을 쌓기도 전에 뭘 믿고 개인의 호의로 1,0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이 주장을 믿지 않았죠. 오세훈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명태균을 검증한 다음에 김한정한테 돈을 대납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 1천만 원이 지급된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후원자가 알아서 했다는 해명은 사람의 위치, 만남의 순서, 그리고 돈이 움직인 날짜 앞에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무거운 부분은 네 번째 공포용 여론조사예요. 강철원 전 부시장의 도움으로 전국 언론사인 머니투데이가 조사 의뢰자에 추가가 됐어요. 김한정 씨가 55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여론조사가 실시됐죠. 근데 김한정 씨가 돈을 냈는데 오세훈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이 조사 결과에 항의를 했다고 봤고 머니투데이를 조사 의뢰자에서 빼버리고 공표도 최대한 늦춰서 그 효과를 줄이려고 했다고 판단했어요. 공표용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공표를 안 할 수는 없었거든요. 여섯 번째 여론조사 때도 김한정이 550만 원 입금하고 그날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 결과도 보니까 오세훈 측에 그렇게 유리하진 않았나 봐요. 불리하게 나오니까 강철원 전 부시장이 명태균에게 강한 항의를 표시하면서 크게 싸웠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 정말 아무런 의뢰도 안 했고 비용 대납도 몰랐어. 결과도 우연히 전달만 받기는 했는데 어떻게 조사 표본에 의의를 제기하죠? 왜 결과가 불리하니까 조사를 한 사람한테 항의를 하죠? 그리고 공표 시점을 어떻게 늦추고 또 공표 언론사를 조사 의뢰자에서 제외할 수가 있죠?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기대했는데 불리한 결과에는 개입을 한 상황. 재판부는 오 시장은 여론조사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고 의뢰와 결과 관리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로 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5건은 무죄였을까요? 이 부분도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재판부는 5번, 7번, 9번 조사는 오세훈 시장이 의뢰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꽤 꼼꼼하게 본 거죠. 10번 공포용 여론조사는 오 시장 측이 의뢰한 건 맞다고 판단하긴 했는데 조사나 연결되는 비용 대납 관련해서 증거가 조금 명확하진 않았나 봐요. 이 부분은 무죄가 됐어요. 특히 2월 23일에 지급한 700만 원 부분이 좀 상당히 흥미로운데 재판부는 이 돈이 그냥 개인적 친분에서 돈이 나갔다고는 좀 보기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오 시장이 자기가 직접 의뢰하지 않은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김종인, 지상욱 씨 같은 정치적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김한정 씨한테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특검이 공소 사실은 오 시장이 직접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판결은 검사가 기소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재판이거든요. 근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 시장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 설계를 한 것에 딱 들어맞지 않았던 거죠. 재판부가 다른 형태의 정치적인 기부로 직권으로 변경을 해갖고 유죄를 선고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소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권을 침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유죄가 됐다고 해서 나머지 돈은 모두 깨끗했다. 뭐 이렇게 법원이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훨씬 복잡해요. 일부 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일부 지급은 특정 조사랑 연결되지는 않았다. 일부는 공소장에 적힌 범행 구조랑 달라서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5건이 앞에 있던 유죄 5건을 지우는 어떤 작용이 되진 않습니다. 반대로 유죄 5건 이후로 무죄 판단을 굳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죠. 판결은 인정된 것과 증명되지 않은 걸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사정도 분명히 인정했어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수치를 조작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그런 증거까지는 없다. 이렇게 봤죠.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한테 불리했던 거, 실제 당내 경선이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썩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기간도 한 달 정도로 짧았고 오 시장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정까지 모두 고려했는데 재판부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벌금 1,000만 원은 이 관련된 죄에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몇 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벌금으로 주기에 가장 높은 형을 때렸다는 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 2,100만 원도 적지 않다고 봤어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는 목적도 결부돼 있어서 죄질이 썩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평가했어요.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 태도로 일관했다. 이것은 강철원 전 부시장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을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 그런 판결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김한전 씨가 호의로 알아서 비용을 냈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을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한다고 명시했죠. 현재 판결은 1심이지만 벌금 1천만 원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근데 판결이 남은 정치적 질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에게 최소한 4가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첫째, 본인이 명태균에게 먼저 연락한 다음에 곧바로 여론조사가 시작된 건 그 이유가 뭐죠? 둘째, 의뢰한 사실이 없다면서 왜 결과를 반복해서 보고를 받고 표본수와 조사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을까요? 세 번째, 김한정 씨가 명태균을 만나서 친분을 쌓기도 전에 1,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는 뭘까요? 네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가 불리하니까 왜 항의하고 공표 시점을 늦추고 머니투데이를 조사 의뢰자에서 제외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난 모른다. 후원자가 알아서 했다. 이런 말의 반복이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장은 천만 시민의 행정과 예산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의 신뢰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죠. 불리한 사실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측근과 후원자가 한 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시민들은 함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세훈은 이제 서울 시민에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박수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